자, 그래서 이 항일 독립전쟁에서 6대 명장과 4대 전투, 이것을 좀 대표적으로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광복군 총령의 오동진 장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소로군정서 총참모장 김동삼 장군,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만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통해서 당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가, 일본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만주까지 점령해서 우리 독립전쟁을 억압하고 막으려고 했는가를 이 6대 명장과 4대 전투에서 좀 알아보고 오늘 이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을미사변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이십니다. 한경도 일대, 강원도 일대에서 홍범도, 나르는 홍범도 하면은 일본인들이 정말 그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 일본군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의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주로 망명해서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총사령관으로서 이분은 그 오른쪽 위에 바로 이 봉오동 전투 전적비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길림성 도문시에 가면은 봉오동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아래에 이런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바로 아래 그 큰 사진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그 유적지가 지금 이렇게 저수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국인들이 그 아래에 그 모든 도시나 여기에 그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던 봉오동 전투의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의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독립군, 그리고 나중에 연해주로 가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조국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만주로 돌아오질 못하고 그곳에서 고려혁명당을 만들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시다가 이 그 연해주 일대의 이 고려인들을 소련의 스탈린이 바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때 강제 이주당해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서 75세로 그 일생을 마치셨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우리는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명장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광복군 사령부 총령장 오동진 장군. 광복군 사령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서간도 일대의 항일 무장투쟁단체와 독립단체를 통합해서 광복군 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광복군 사령부에서 6개 영의 독립군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게 6개 영이죠. 그것을 광복군 총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총영장이었던 이 오동진 장군은 그 독립무장투쟁의 중심에 섰던 분입니다. 그 오동진 장군 사진 오른쪽에 보면은 광복군 총령 본부가 바로 연영성 관전현 안자구에 이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저도 이곳을 찾아갈 때 이 지금 보다시피 최근까지도 여기는 비포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가 빠져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에 광복군 총령 본부를 세우고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압록강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방에 일본군 주재소, 또 일본군 헌병대 또는 일본군 군수창고를 공격해서 또는 조선총독부 관리들 친일파 그들을 제거하는데 광복군 총령장 오동진 장군이 앞섰죠. 그 당시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일대의 일본군과 일본 헌병대는 이 광복군 총령이 나타났다고 하면 진짜 오금이 절에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내 진격작전이 1920년 한 해만 78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 압록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광복군 총령의 이 역사를 우린 1919년에 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리고
또 이분들의 업적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광복군 총령 영장 오동진 장군, 이분은 이 이후에도 대한통의부 또 그리고 정의부, 나중에 이 농민호조사 등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생활 안정과 그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위대한 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동진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광복군 총영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한통일부의 군사위원장이면서 또 정의부에서 바로 이 군사부로서 전체를 이끌고 국내 진격작전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한인자치단체의 그 모든 생활과 한인들의 권익에 앞장섰던 분이 이 오동진 장군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지금 설어군정서 총참모부장 일송 김동삼 장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설어군정서 전에 이분은 신흥무관학교, 거기에 출신들 385명을 백서농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곳은 백두산 기슭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겉으로는 일본 놈들이나 중국엔 밀정들 때문에 백서농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독립군 미령이었습니다. 독립군 훈련장이었죠. 저는 그곳을 몇 번씩이나 찾아요. 오른쪽 사진이 제가 찍은 백서농장 유적지인데요. 정말 지금 이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뭐 어떤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접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오지인데 영하 40도를 겨울에 오르내리는 그 혹한 속에서도 독립군을 훈련했던 백서농장, 그 장주로서 또 그 다음에 정의부의 군사위원장으로서 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열렸던 국민대표자회의의 의장으로서 바로 이 국민대표들을 통합하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만주 유일당운동, 전민족 유일당운동을 통해서 만주 지역의 모든 단체를 통합하려고 했던 통합의 화신, 그리고 무장투쟁에 바로 선두에 섰던 일송 김동삼 장군의 이야기를 난 여기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아래쪽에 그 긴 사진이 신흥무관학교 합리화 유적지입니다. 그 아래 보이는 말을 지금도 고려관자라고 합니다. 고려촌이죠. 독립투사들이 가서 마을을 일구고 이 넓은 벌에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훈련을 하면서 신흥무관학교 장병들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 합리화 유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교육사업을 하시면서 지내다가 바로 대한광복단에 들어가셔서 또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렵자 만주로 망명하셔서 대한정의단에 입단하셔서 거기에 부총재가 되시고 이것이 북로군정서로 확대되었을 때 총사령관을 맡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청산리 전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이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 왼쪽 그 김좌진 장군 사진 밑에 있는 것이 청산리 전투로 직전에 이 북로군정서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그 앞에 이렇게 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청산리 전투가 처음으로 벌어졌던 백운평 그 입구에 청산리 대첩 기념비를 세운 것을 여기 그 순국선열 유적회 또 의병정신 선양회 등과 같은 그 독립 투쟁의 후손들과 함께 만주 지역을 제가 답사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김좌진 장군. 자, 북로군정서가 1919년에 창설됐고 거기에 연성사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장병을 또 거기서도 교육했습니다. 그 교육했던 그분들이 함께 청산리 전투에 가서 일본군 3개 사단이 만주를 침략해 왔을 때 일본군 정규군과 전투를 벌여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던 대전과를 올렸던 청산리 전투의 역사를 우리는 1919년에 내년에 20년이 되면은
또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됩니다. 잊지 말고 이것을 기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김좌진 장군의 이 영웅적인 업적 한번 여러분 앞에 설명했습니다.